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를 직접 찾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다시 밝혔습니다. 동맹과의 관계 회복 등 대외 정책의 큰 변화를 통해 과거 미국의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를 직접 방문해 미국 대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직면한 여러 외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o is the message I want the world to hear today. America is back. America is back. Diplomacy is back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As I said in my inaugural address,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핵 확산 등 미국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이 역시도 동맹과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merican leadership must meet this new moment of advancing authoritarianism, including the growing ambitions of China to rival the United States and the determination of Russia to damage and disrupt our democracy. We must meet the new moment accelerating global challenges, from the pandemic to the climate crisis to nuclear proliferation.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도전들은 국가들이 함께 그리고 공동으로 협력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홀로 할 수 없고 외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적 가치, 즉 자유수호와 기회옹호, 보편적 권리 보호, 법치주의 존중,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가까운 나라 지도자들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협력의 방식을 다시 고치고 민주동맹의 근육을 재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Over the past 2 weeks, I've spoken with the leaders of many of our closest friends. Canada, Mexico, the UK, Germany, France, NATO, Japan, South Korea, Australia, to being reforming the habits of cooperation. 바이든 대통령은 또 동맹 관계가 지난 몇 년간 위축되고 방치된 것은 물론 모욕을 당했다면서 미국과 동맹은 우리의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적국에 대해선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의 적들과 상대할 때도 외교라는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미국은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 관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미 밝힌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도 이런 내용을 전했으며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 동맹,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미국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앞질러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현직 정보당국자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과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4일 조지타운 대학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 북한 비핵화 목표가 약화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The bottom line is there should be no fear that an emphasis on human rights somehow
undermines our larger policy objectives by adding an other complicated issue to one that exists. Certainly we can chew gum and walk at the same time. 사일러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 시도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좌절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북한 같은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수년 동안 관련 노력을 기울였었다고 말했습니다.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라고 지적했습니다. I'd be more interested in what the policy review in Pyongyang is underway. You know, they have had golden opportunities squandered. 8 years of President Obama, who said he would open up his hand to those who would reach out his hand to those who wouldn't clench their fist. 4 years of Donald Trump, who was willing to take the risk of Singapore and Hanoi. And Pyongyang has repeatedly demonstrated a failure to take the right path. 사일러 담당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할 때 어떤 요소들을 다룰지 모두 상상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다룰 당국자들은 오랜 경험을 가진 올스타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도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라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경험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Can they, because they know the issue well, are they able to think outside the box? The North Korea issue and the direction in which it's going on the nuclear weapons side really creates these quite consequential knock-on effects for the U.S.-China relationship.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오퉁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북한이 핵 억제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일찍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는 주기적인 갈등을 야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한국과의 동맹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한 양자 간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이 가장 당면한 과제는 주요 미한 연합 군사훈련 재개 여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훈련이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런 입장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행위와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 내부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만연해 있으며 정권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초국가적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4일 발표한 특별 보고서를 통해 해외에서 자국을 비판하거나 해가 된다고 판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테러를 가하는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을 주요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중국에서 탈북민 출신 한국 언론 매체 기자를 납치한 사건과 북한 당국이 탈북민들과 반체제 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가한 사례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17년부터 다시 매년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고 있으며 지난해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작 등 사이버 위협 행위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차 한국석좌는
인권 문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아닌 정치적 약속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석좌는 4일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북한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평화선언이나 미북 관계의 정치적 변화는 인권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이 보고서가 지목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는 지속적인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자료로 꼽히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 발표 7주년을 맞아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